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연산이 다중 스텝으로 바뀌면서 꼬리 부하 문제, 꼬리 지연 문제라는 게 계속 생성되고 있고, 여기서 지연 시간을 줄이기.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늘 AI 관련된 인덱스 보고서를 인사드리러 나온 리서치 센터 기업 분석 1팀장의 김선우, 리서치 센터 미국 주식 담당하는 황숙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시리즈물이에요. 최근에 저희 황숙 수석하고 제가 많이 세미나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공들여서 작성한 이번에 AI 진화론 시리즈를 준비해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AI 진화론 시리즈가 여기 보면 에피소드 3라고 써있네요. 제목과 연계지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방금 소개를 잘 해주셨다시피 AI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서 그 현안들을 트래킹을 하고 거기에서 발현되는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즉각 전달하는 자료의 시리즈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자료의 제목인 종횡무진이라는 제목은 말 그대로 종횡무진 AI 관련한 주식들이 종횡무진 오를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담은 것에 더해서 특히 이제 AI 하드웨어 산업의 기술 스택의 발전 방향을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단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들이 함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체 전방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저희가 예전에 그냥 입버릇으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심심하면 수백조 투자 발표가 계속 기업단에서 나오고 있어요. 전방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변곡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의 본격적인 확산이 지금의 폭발적인 하드웨어 투자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휴머니티 라스트 이그잼이라고 해서 AI 모델들의 성능을 평가하는 일종의 시험지를 풀게 시키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점수를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건데, 작년부터 출시되어 온 이제 AI 모델들의 해당 점수들을 순차적으로 이런 그래프에 표시를 해보면 선형적인 모델의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차트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올해 7월부터 기존의 선형적으로 성장하던 AI 모델과 차별화된 성능을 가진 새로운 모델들이 올해 3분기부터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다. 그 모델들의 특징은 AI 에이전트 기능을 탑재한 범용 LLM 모델들이다라는 점이고요. 결국 AI 모델의 성능 향상이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향상되는 속도가 빨라지더니 가팔라지면서 이제는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올라간다 표현이 맞습니다. 가능한 건데,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네. 에이전트 AI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전의 AI랑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기술 단계의 AI를 제너러티브 AI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말 그대로 생성형 AI고 이제 컨텐츠들을 생성하는 AI를 제너러티브 AI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단순히 컨텐츠 생성에 그쳤던 게 이제 이전의 AI의 역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간 대신에 상황을 판단해 준다라든가 의사결정을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행동을 이제는 대신해줘서 실질적으로 더 다방면에서 인간의 어떤 노동력 향상과 어떤 생산성 향상,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산업혁명 선상에 있는 기술에 좀 더 맞닿아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뭔가 명령어를 주면 수행하는 AI였다면 이제는 판단을 해주고 네. 그거를 우리에게 좀 더 생활에 필요한 기여를 하는 AI로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에이전틱 AI가 왜 이런 하드웨어의 성장까지도 같이 유발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설명드렸던 제너러티브 AI는 연산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하나의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하나의 아웃풋을 내는 게 이전의 제너러티브 AI의 연산의 방식이었고요. 에이전틱 AI는 다중 스텝 이라고 해서 하나의 명령, 하나의 목표를 AI한테 제시를 하면 얘가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여러 번의 AI 모델을 호출을 해서 여러 번의 연산을 반복을 한다. 요게 큰 차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5월 대만 컴텍스 행사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평가를 하기를, 이전의 AI 모델 대비해서 AI 에이전트가 100배에서 1000배 더 많은 연산량을 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맥락에 있고,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3분기부터 이러한 폭발적인 연산량을 보여주는 AI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하드웨어에 더 강력한 초과 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우린 단순한 명령어를 계속 던지고 있을 뿐이지만 네. 그 연산의 복잡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하드웨어의 소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것들이 최근에 투자를 유발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두 가지 변화를 유발
유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표지에서도 좀 강조를 들었었던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개념입니다. AI 하드웨어의 진화의 방향은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그리고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워딩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각각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스케일업은 AI 칩의 수직적인 성능 향상, GPU를 예를 들면 이제 호퍼에서 블랙엘에서 루빈에서 파인만으로 가는 발전 단계, 스케일아웃은 얘네들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병렬 연결을 하나의 커다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연결의 확장, 그리고 단일 데이터 센터 사이즈 확장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러한 확장도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 간의 분산 연결까지도 새롭게 필요해지는 국면이다라는 게 이 AI 에이전트가 유발하는 변화인 거고요. 두 번째는 연산 구조의 변화가 AI의 성능을 보조해 주었던 기술에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이게 더 많은 데이터 스토리지를 요구한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레이지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AI가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기술로서 원래 등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방식이 사전에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해두고 활용하는 방식이 기술의 시작이었다라고 한다면 에이전틱 AI 시대로 와서는 그렇게 이제 저장을 하는 데이터의 그 종류가 사용자와 AI 모델이 상호작용했던 로그나 컨텍스트 데이터들까지도 이제 저장을 하게 됐다. 그래서 스토리지의 수요가 유발이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기술적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레거시 데이터 센터 여기에 이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산업까지도 새로운 수요들을 유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연산량의 선형적인 증가에서 비롯된 현상들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 진보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전환의 초입이다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연산의 복잡성이 새롭게 유발하는 문제가 연산 지연의 문제라는 게 좀 새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너레티브 AI는 연산이 단순했고 근데 에이전틱 AI는 다중 연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꼬리 지연 문제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요새 이 워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파티를 좀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는 파티를 시작을 할 때 음식을 하나만 준비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10가지 음식을 준비해야 파티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 10가지 음식 중에 한 가지 음식이라도 완성이 안 되면 파티가 시작이 안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에이전틱 AI도 여러 가지 작업 중에 하나라도 중간에 완성이 안 되면 전체 작업이 지연이 되고 작업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작업이 지연될 확률이 높아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느냐, 연산의 복잡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이터 센터를 분산화를 한 이점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고요. 여기서 비롯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스케일 어크로스를 위해서 네오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몇 주 전에 네비우스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서 네오클라우드 기업 중 하나인 요 상장 기업의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미국에서 이런 네오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점점 정립해 가고 있었고 가장 유명한 업체는 코어위브였단 말이죠. 근데 네비우스라는 어떻게 보면 2등으로 인식되던 회사에게 세계에서 가장 데이터 센터를 잘 짓는 업체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굳이 내가 지으면 되는데 외주를 줬단 말이죠. 너의 데이터 센터를 쓰고 싶어. 이거는 왜 발생한 걸까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데 대한 병목 현상이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데이터 센터를 분산화한다라는 것은 여러 지역에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늘리기에는 전력 병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GPU를 조달한 측면에서도 타이탄 초과 수요 상황에서 원하는 만큼 당장 조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미 데이터 센터들을 중심지가 아니라 주변 지역에 분산화해서 가지고 있는 네오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직접 임차해서 스케일 어크로스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연산이 다중 스텝으로 바뀌면서 꼬리 부하 문제, 꼬리 지연 문제라는 게 계속 생성되고 있고 여기서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분산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래서 거대한 하이퍼스케일러가 초거대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는 여기저기에 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집중화보다는 연산의 효율성 때문에 분산화들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네오클라우드의 입지가 이런 니즈들에 의해서 좀 더 부각이 되는 국면이라 생각을 하고 관련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또 저희 보고서에 담기도 했는데 네오클라우드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 코어이브라든가 2등 기업인 네비우스라든가 또 다른 상장 기업인 아이렌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주가들이 오르고 있는데 향후의 성장성을 우측에 보시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그 매출액과 좀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좀 더 강화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게요. 최근에 뭐 아이렌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달 됐나요? 그때 SK그룹이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거기에 투자 기업이 아마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조합이고 생소한 투자였는데 결국은 전 세계 각지의 분산화를 시도하는 빅테크들의 노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너무 소개를 잘 들었고요. 설명도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AI 전방 산업의 어떤 변화와 여기서 비롯되는 하드웨어의 좀 초과 수요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던 저희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 미국 주식 전략 담당 황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